어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잘 버텼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분석들이 무색하게 잠깐 올라갔었다가 비트코인이 다시 6만 달러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코인 마켓캡 기준 61,100달러 선까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비트코인이 떨어지자 알트코인들도 휘청휘청 되고 있는 상황. 이 기분 좋은 주말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식들이 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도미넌스가 쭉 빠지면서 그동안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자, 그런데 하락 추세를 뚫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고 나서 강세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추세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미끄러져서 이때와 같이 쭉 내려갈 수 있다라면은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알트코인들 괴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른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비트코인 6만 달러까지 갔다라고, 6만 달러까지 떨어졌다라고 언제부터 실망하게 됐지? 이 비트코인 6만 달러, 1년 전만 해도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6만 달러까지 떨어졌다라고 불평하는 제 모습이 꽤 어색하게 느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가자. 자, 그 다음에는 국내 소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기사를 보시면은 이 국내 코인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와 짜고 시세 조작을 밥 먹듯이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한 암호화폐 발행사로부터 A씨가 투자 제안을 받고 계약서를 보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암호화폐 회사가 암호화폐 가격을 마음껏 조작하는 그런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20일 만에 암호화폐 가격을 6배까지 끌어올린 후에 3달이 지난 후 서버 오류인 척 하면서 전부 다 매도를 시켜버렸다고 하네요. 이거 들고 있었던 개미들은 아작났겠죠.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국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탕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위험하고 말 그대로 그것은 도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김치코인 외에도 지금 도지코인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 그리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데요. 코스피보다 거래량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국내에서도 떠들썩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이 도지코인 폭등에 관해서 업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에이다 찰스 호스킨스는 도지코인 거품은 무너질 것이다. 업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것은 거품이며 도지코인은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거품이 터지게 됐을 때 암호화폐 산업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제 관계자들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를 주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지코인은 안정적인 개발팀도 없으며 독창적인 기술도 없다라고 도지코인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포크한 라이트코인의 포크라고 하죠. 말 그대로 장난으로 만든 코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베리 실버트는 이런 상황이 재밌나 봅니다. 테슬라 펌핑, 게임스탑 펌핑, 도지코인 펌핑, 다음에는 어떤 펌핑이 올까? 장난스러운 트윗을 이렇게 올렸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깔거리가 생기자 피터 시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지코인이 비트코인을 먹고 있다. 비트코인은 개밥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이죠. 거리만 있으면 깔짝깔짝대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이제 조롱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그라치 역시 도지코인 거품은 게임스탑 광란을 연상하게 만들며,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이 가격의 도지코인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매우 우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인터뷰에서는 끝이 결국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죠.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가격이 결국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마크 큐번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 수급 증가에 따라서 가격 적정선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도지코인으로 NBA 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의 입장권이나 상품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했었던 마크 큐번, 그가 봤을 때 도지코인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죠. 실제로 댈러스 매버릭스 외에도 이 도지코인의 결제를 받아주는 곳들을 제가 몇 군데 본 적이 있는데요.
도지코인이 진정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결제 면에서라도 이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발팀이 없대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라도 나서가지고 개발자들을 고용하든지, 아무튼 여기까지 왔으니까 도지코인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도지코인이 강아지 등에 날개를 다는 것처럼 날아다니자 이 도지코인을 뽐딴 코인들도 갑자기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 중에 시바이누라는 코인, 그리고 아키타이누라는 코인들이 있는데요. 이 도지코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강아지인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하고 있죠. 이 강아지 심볼 코인들 제가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라고 찾아봤는데, 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쌍욕을 연상케 하는 이름의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로고를 보시면은 이 도지코인의 면상을 정면에서 찍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만 해도 무려 167%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또 다른 비슷한 코인으로는 아키타이누, 이 녀석은 좀 귀엽게 마스코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상승률은 347.96%입니다. 이렇게 도지코인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두 개의 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이 강아지 코인들의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 강아지 코인들이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조만간에는 고양이 코인이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해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는 개뿔,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진지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 크게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은 코인 중에 한 가지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만 무려 14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더 허브의 창업자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깔아뭉개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 클래식은 완전히 죽은 체인이다. 자, 뭐 개발 면에서든 유틸리티 면에서든 이 죽은 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광기에 빠져들지 말고 모든 것이 하락할 것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된 소식은 제가 접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자, 과연 이더리움 클래식은 정말로 죽은 체인일까요? 워킹데드도 아니고 좀비 코인인가? 개판과 함께 좀비 코인까지 아주 신나는 암호화폐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농담이고요. 그리고 어제 세계에서 최초로 이더리움 ETF가 캐나다에서 승인이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더리움 ETF가 한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가 승인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 ETF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펄포스 ETF, 이볼브 ETF, 그리고 CI 글로벌 자산관리 ETF라고 하며, 이들은 다음 주 화요일,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밤 정도부터 거래가 시작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이더리움 ETF도 캐나다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소식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더니티 체인, NFT 체인이죠. 최근에 큰 상승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이더니티 체인에서 다가오는 5월 2일 축구 황제 펠레의 첫 컬렉션 NFT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리를 정말 잘 쓰고 있죠. 무하마드 알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축구 황제 펠레, 알리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발행이 됐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법한 것들을 잘 아이템화 시키고 있는 이더니티 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펠렛이 좋다고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과연 이더니티 체인의 상승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 최근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의 성장과 함께 이를 견제하려고 하는 전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정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암호화폐를 들고 있는데 신고를 안 했다? 걸리면은 최고 2년 징역형을 때려버리겠다라고 법안이 논의가 되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찬성을 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만약에 암호화폐 4,050달러 정도를 들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해? 그러면 너는 걸리기만 해봐, 깜빵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위원회 심사 단계로 되돌아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도 누가 어느 정도 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론상으로는 걸러낼 수 있다라고 쳐도 실제로 일일이 다 찾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약간 나온 비트코인 소식들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GBTC 여전히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에 놓인 상황입니다. GBTC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높았을 때는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GBTC의 마이너스 프리미엄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지는 못하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루빨리 GBTC의 프리미엄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근에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꽤 높은 프리미엄이 붙었네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270%, 라이트코인은 무려 935% 프리미엄이 붙었고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도 라이트코인 81.97개를 추가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간의 관계. 오늘 또다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40%가량 훅 떨궜었는데요. 역시 중국 신장의 블랙아웃, 이 정전 사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시레이트가 회복되게 되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전 CIA 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활용한 악용 사례는 감소 중에 있다. 왜냐? 비트코인은 공개성 및 검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 활동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비트코인 대신에 익명성이 강한 또 다른 암호화폐들, 예를 들어서 ACS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코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코인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CIA 국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 위원인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달러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법정 화폐와는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좋죠. 비트코인이 달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인식은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가 텍사스 A&M대 메이스 경영대학원이 주최한 비트코인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을 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전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좀 많이 매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또 가져보네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의 성장 잠재력을 설명하고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과 비교해서 투자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의 이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것인데요. 비트코인의 수요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반면에 공급량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다. 이 중에 300만 개에서 400만 개가량은 연구 소실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토시가 들고 있는 물량도 100만 개나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물량이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약 1600만 개 정도가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고 또한 혼자서 비트코인을 몇천 개, 몇만 개씩 들고 있는 고래들이나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 개인당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 숫자는 더욱더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의 거시경제 움직임 그리고 비트코인의 수요나 인프라 개발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죠. 이 비트코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만 들고 있어 봐라. 자, 과연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과연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찾아봤는데 나온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공유를 못하겠지만요. 추가적인 소식으로는 이 코인베이스의 CFO와 CPO 그리고 CEO 등등이 그들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몽땅 팔았다라고 하네요. 다 팔아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직접 상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팔아야 뭐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된다나?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지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항을 뚫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강아지가 날개 달린 강아지가 달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아몬드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